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해하기 10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개통수가 무엇인지와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처음 설명했을 때부터 개통수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개통수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개통수는 가설에 불과하며 개통수에 그려진 종들 사이의 관계를 읽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개통수를 추론하는 논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상적인 상황에서 개통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의 4가지의 가상의 새의 종들 사이에 진화적인 관계를 추론하고 싶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4개의 종은 그림의 왼쪽에 있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변형된 후손입니다. 이 조상은 짧은 부리를 가진 장식이 없는 새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공통 조상의 특징에 대한 지식은 그림의 오른쪽의 4개의 종의 특성들이 이 집단의 새들의 고유의 진화적 특징으로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서 4개의 종의 진화의 역사를 추론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파생된 특성으로 알려진 진화적인 특성 중 어떤 것이 한 종에 고유하고 어떤 종과 공유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긴 부리와 어두운 꼬리와 같은 한 종의 고유한 특징들은 이 종을 이끄는 계통이 다른 종들로 이어지는 계통에서 갈라진 후에 진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종들도 긴 부리와 어두운 꼬리를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가 새들을 위한 개통수를 그리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부리가 긴 새로 이르는 개통수의 가지와 어두운 꼬리를 갖는 새에 이르는 가지를 더하고 각각의 가지의 독특한 특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변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되는 파생된 특성을 봐야 합니다. 주황색 날개의 끝은 정확하게 2개의 종에 의해 공유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날개의 끝이 오렌지색인 새를 자매종으로 식별하고 날개의 끝이 오렌지색인 것은 계통이 다른 종으로 갈라진 후에 날개 끝이 오렌지색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들도 날개의 끝이 오렌지색일 것입니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무를 시간의 역순으로 그리고 우리는 옅은 색을 갖는 꼬리를 가진 날개 끝이 오렌지색인 종으로 이어지는 가지를 추가하고 어두운 색의 꼬리를 가진 날개 끝이 오렌지색인 종으로 이어지는 가지를 연결하고 이 연결된 가지를 날개 끝이 오렌지색인 종으로 변환된 것으로 표시된 가지 위에 둘 수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 새의 얼굴은 얼굴의 끝이 오렌지색인 2개의 종의 새가 공유하고 있는 것과 긴 부리를 가진 새는 우리에게 이 3개의 종이 다른 어떤 종들보다 서로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종의 새 모두가 꼬리에 오렌지색 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4개의 종의 어떤 계통도 서로 갈라지기 전에 이러한 특성이 진화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개통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개통수는 다음의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의 4번째 영상에서 저는 공통조상으로부터의 변이는 공유된 진화적인 특징에 중첩된 집합을 보여주는 종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중첩성은 특징이 진화된 순서를 예측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예측은 화석 기록과 대조하여 변이와 함께 다윈의 이론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계통 간의 다양화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공유되는 파생된 특성의 중첩된 집합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개통수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공유되는 파생된 특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진화적 특징 혹은 파생된 특성은 원거리 형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근거리 형질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선조의 특성과는 반대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의 적절한 적용은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우리의 상상 속의 새들에 대해 얼굴은 4개의 살아있는 종의 집합에서는 원거리 형질이 되지만 색깔이 있는 새의 종들의 집합에서는 하나의 근거리 형질이 됩니다. 2개 이상의 계통에 의해 공유되는 파생된 특성, 예를 들어 현조라는 4개의 종의 집합 내에서 3가지 계통에 의해 공유되는 색깔이 있는 얼굴, 오렌지색 얼굴은 공유 파생 형질이라고 합니다. 계통군이라고도 알려진 단계통군은 하나의 조상과 그 모든 후손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는 날개 끝이 오렌지색인 종들과 날개 끝이 오렌지색인 공통조상종은 단계통군을 형성합니다. 이 그룹은 얼굴에 색깔이 있는 새와 얼굴에 색깔이 있는 공통조상과 또 다른 단계통군 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차례로 꼬리에 막대 형태의 띠가 있는 새와 꼬리에 막대 형태의 띠가 있는 공통조상으로 구성된 다른 단계통군 내에 포함됩니다. 그림에 옅은 색상의 꼬리를 갖는 새와 옅은 색상의 꼬리를 갖는 공통조상과 같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후손으로 구성된 집단은 측 계통군으로 묘사됩니다. 조상의 후손들 중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얼굴에 색깔이 있는 옅은 색상의 꼬리를 갖는 조상을 제외한 집단을 다계통군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통 발생 추론의 기본 원리를 간결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공유 파생 형질은 단계통군을 식별한다. 다음의 그림은 살아있는 육상 척추 동물의 주요 단계통군 및 이들을 구별하는 일부 공유 파생 형질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개는 털과 수유를 공유하는 포유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또한 양막과 난자를 공유하는 더 큰 그룹인 양막 동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는 4개의 다리를 공유하는 훨씬 더 큰 그룹인 네발 동물에 속합니다. 파충류 내에서 가장 깊은 가지는 하나의 분기점 뒤에 다른 분기점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삼원 분할 혹은 다분화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뱀목, 거북목, 조룡류 사이의 진화적 관계에 대해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통수를 이러한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일부 자료와 분석은 도마뱀과 뱀계통과 새와 악어계통이 거북계통보다 서로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새와 악어계통과 거북계통이 도마뱀과 뱀계통보다 서로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도마뱀과 뱀계통과 거북계통이 새와 악어계통보다 서로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혼란은 실제 생물학적인 역사가 우리의 이상적인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은 계통수를 추론하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이상적인 사례에서의 계통 발생 추론과 계통 발생 추론에서의 주요 개념들인 공유 파생 형질 그리고 단계통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상적이지 않은 경우에서의 계통 발생 추론, 외군 분석, 단순성 분석 및 수렴 진화와 역진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